충격이었습니다. 교실 뒷자리에서 들려온 그 질문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피셔 선생님, 솔직히 우리가 왜 아직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죠? 21세기에 그런 건 시대착오 아닌가요?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줄리아 피셔, 워싱턴 근교 레이크우드 고등학교의 사회교사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이런 질문 앞에서는 젊은 교사들도 당황할 겁니다. 국방부 정보분석관 출신인 저조차 말문이 막혔죠. 질문을 던진 학생은 브라이언 콜린스, 항상 날카로운 질문으로 수업을 뒤흔드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동맹 정책과 해외 주둔 미군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브라이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브라이언. 시간을 벌기 위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미국의 동맹 정책은 복잡한 역사적, 전략적 맥락이 있어요. 한국의 경우. 그러나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전 기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죠. 선생님,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생각을 깼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 방어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교실이 갑자기 토론으로 술렁였습니다. 맞아. 왜 우리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해? 이제 한국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잖아. 우리 군인들이 위험에 처하는 게 공정해. 벨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서둘러 가방을 챙겨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브라이언은 나가면서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일 답변 기대할게요, 선생님.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들에게 동맹은 그저 숫자와 비용의 문제일 뿐인가? 삶과 죽음, 신뢰와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자레인지 타이머가 울렸지만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대신 침실로 향했죠. 오래된 오크나무 서랍장 맨 아래 칸. 손을 뻗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예요. 천천히 뚜껑을 열자 과거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맨 위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992년 서울. 젊은 시절에 제가 한국인 청년과 함께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줄리아에게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장민수. 사진 아래에는 노란 편지지가 접혀 있었어요.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글씨.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구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숫자와 비용을 넘어선 피와 눈물로 맺어진 동맹의 의미를요. 결심했습니다. 내일 30년간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국에서의 기억, 장민수와의 인연, 그리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1992년 4월,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 처음 발을 디딘 날, 제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낯설었어요. 당시 저는 27세, 국방부 정보분석관으로 파견된 신참이었죠. 한반도 정세 분석이 제 임무였습니다. 사무실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은 복잡하고 활기찼어요. 아직 올림픽의 여운이 남아있던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들과 번화한 상점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학생 시위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줄리아, 오늘 남대문 시장 근처에 가보는 건 어때? 선임 장교인 마이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지박 한국을 경험할 첫 기회였어요. 남대문 시장은 미로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품들, 음식 냄새, 사람들의 북적임이 저를 압도했어요.
영어로 흥정하는 상인들, 미군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까지. 이거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한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권유에 망설이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운맛에 숨이 턱 막혔어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죠. 미국 사람들은 맵지 않은 걸 좋아하죠. 웃음소리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또래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서 있었어요. 물 드릴게요. 그는 물병을 건네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가 장민수였어요. 민수는 친절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으로 주한미군 통역으로 일하며 대학원을 준비 중이었죠. 그날 오후, 그는 제게 남대문 시장에 숨은 보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페에 앉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답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전쟁과 가난, 그리고 최근의 경제 성장 정도.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죠. 이후 몇 주간, 퇴근 후와 주말마다 민수는 저를 진짜 서울로 안내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 골목의 예술, 한강변 윤중로의 벚꽃, 대학로의 열정적인 연극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학생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노인들,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요. 우리는 미국에 많은 빚이 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해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수의 말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곧 다가올 그날, 제가 한국과 영원히 엮이게 될 그날의 의미를요.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을 비롯한 아이들은 어제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필을 들고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동맹의 가치 숫자 BS 인간. 어제 브라이언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한국에 주둔하는지, 그것이 시대착 오적인지에 대해서죠. 브라이언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주변 친구들도 갑자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교과서를 잠시 덮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려 해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죠. 1992년 저는 국방부 정보분석관으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에밀리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도 군인이셨어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민간인 분석관이었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맹을 단순히 숫자로 평가해요. 우리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받는지.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니까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죠.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연간 무역액 등이었어요. 이런 숫자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단순한 비용 마이너스 편익 분석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사진을 들어 올렸죠. 이건 제가 처음 만난 한국인 친구 장민수입니다. 교실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를 띄웠어요. 한국의 발전상,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 K-파프과 한국 영화의 세계적 성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문화 파트너가 되었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KT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스스로 방어할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한국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중국의 부상, 지역 안보 구조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전략적 계산을 넘어선 것입니다. 창가에 서서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30년 전, 저는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히 조약에 서명하고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냉소적이던 눈빛에 호기심이 스며들었죠. 다음 수업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챙겨온 초대장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제 할아버지의 전우, 윌리엄 카터 중령님이세요. 그분의 이야기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동맹의 의미를 보여줄 겁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92세의 윌리엄 카터 중령은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보라색 하트 훈장이 달린 재킷을 입고 있었죠.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할게요. 카터 중령의 휠체어를 교실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윌리엄 카터 중령님은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교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브라이언을 포함한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친구들. 카터 중령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이 사진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내 전우들입니다. 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우리는 함께 싸웠어요.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들과 한국군이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1950년 12월 장진호에서 우리는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카터 중령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우리는 퇴로를 찾아 필사적으로 싸웠죠.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그 혹한의 전장에 있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당시 저는 부상을 입었어요. 걸을 수 없었죠. 카터 중령이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전우 김준호 상사가 저를 등에 업고 14시간을 걸었습니다. 중간에 적의 총격을 받았지만 그는 절대 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카터 중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생들도 숨을 죽였어요. 김 상사는 저를 안전지대까지 데려온 후 쓰러졌습니다. 그의 등에는 2발의 총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죠. 중위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카터 중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후 70년 동안 김 상사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는 나중에 회복했지만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교실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심지어 항상 냉소적이던 브라이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젊은이들, 여러분이 묻습니다. 미군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명령에 따랐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우리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보다 진한 형제애를 얻었습니다. 카터 중령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번영하고 자유롭습니다. 제 전우 김 상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공동의 희생으로 맺어진 끈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브라이언이 카터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김 상사님과 연락하세요? 카터 중령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김 상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네. 하지만 그의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해. 사실 다음 주에 한국에서 그를 만날 예정이야.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브라이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날 교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카터 중령의 방문이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어요. 브라이언은 전날과 달리 앞자리에 앉아 수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이야기를 할게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1992년 서울에서 있었던, 지금까지 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 햇살이 교실 바닥에 밝은 사각형을 그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92년 6월, 제가 한국에 파견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민수와 저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민수는 저를 이태원이라는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활기찬 이태원의 거리, 다양한 음식 냄새, 군인과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술집들. 학생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미군 3명이 한국인 종업원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어요. 한 병사가 종업원의 멱살을 잡았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모든 학생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처음엔 대화로 해결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한 병사가 병을 깨뜨리며 민수를 위협했죠. 그 순간 저도 일어나 중재했습니다. 국방부 소속임을 밝히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어요. 한 병사가 제게 병을 휘둘렀고 그 순간 민수가 저를 밀치며 대신 공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깨진 병이 민수의 목과 어깨를 크게 다쳤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쓰러지며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죠. 민수는 다행히 살았지만 목의 부상으로 영구적인 성대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깨 신경도 손상되어 오른팔을 완전히 들 수 없게 되었죠. 그의 인생이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브라이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민수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우린 친구잖아요. 친구는 이럴 때 서로 지키는 거예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퇴원 후 그가 저에게 준 편지예요. 줄리아, 당신이 한국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생명을 구하며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수의 희생은 저에게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때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관계입니다. 브라이언이 조용히 질문했어요. 민수 씨는 지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후 변호사가 되어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웠어요. 우리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그의 아들이 워싱턴에 오기로 했어요. 교실 앞에 커다란 지도를 펼쳤습니다. 1953년의 한국 지도였어요. 폐허가 된 도시들, 산산조각난 철도,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표시한 통계가 함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 전쟁 직후의 한국입니다. 붉은 펜으로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옆에 현대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첨단 기술 제품들,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까지.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정치적 변혁 중 하나죠. 브라이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발전한 건 한국인들의 노력 때문 아닌가요? 미국과는 무슨 관계가 있죠?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한국의 발전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의지와 노력의 결과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제공한 안보 환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칠판에 두 개의 단어를 썼어요. 안보와 번영. 그리고 그 사이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안보 없이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정을 제공했고 그 안정 속에서 한국인들은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했죠. KT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 강해졌으니 미군은 필요 없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북아 안보 환경은 복잡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 영토 분쟁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요. 슬라이드를 넘겨 전 세계 미군 주둔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지역 안정의 균형추이자 70년간 이어온 신뢰의 상징입니다. 교실에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보여주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 현대차 카탈로그, BTS 음반, 오징어 게임 포스터까지.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한국의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의지, 미국의 지원, 그리고 양국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서로의 성공을 돕는 관계죠. 수업 종료벨이 울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으로 현장학습을 갈 예정입니다. 민수의 아들도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참가 희망자는 허락서에 서명 받아오세요. 교실을 나서는 브라이언이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저도 갈게요. 더 알고 싶어요. 토요일 아침,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워싱턴 DC 현장학습에 참여했습니다. 버스에는 브라이언을 포함한 25명의 학생들이 탔어요. 모두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은 몰 지역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1995년에 건립되었고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장병들을 기리는 곳이죠. 버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맑은 하늘 아래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기념관에서 민수의 아들 장준우 씨를 만날 예정이에요. 그는 현재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 담당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 서 있던 남성이 손을 흔들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버지 민수를 많이 닮았습니다. 줄리아, 반갑습니다. 준우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장준우 씨예요. 장민수 씨의 아들이죠. 준우는 학생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념관은 한미 양국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념관으로 들어가자 19개의 스테인리스 조각상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전투 중인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죠. 학생들은 조각상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기념관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194만 명, 전사한 3만 6천 명, 부상당한 10만 3천 명을 기리는 곳입니다. 준우의 설명에 학생들은 숙연해졌어요. 검은 화강암 벽으로 된 참전 용사 명판 앞에 섰습니다. 수천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준우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특별한 섹션이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카투사라는 제목 아래 한국인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들은 미군에 소속되어 함께 싸운 한국인 장병들입니다.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한국인들도 미군으로 복무했나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투사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군이지만 미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동맹의 가교 역할을 하죠. 벽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민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곳 앞이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준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이름은? 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1996년 미 의회 특별법으로 아버지와 몇몇 한국인들이 명예 참전 용사로 인정받았답니다. 줄리아 선생님을 구한 공로로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여기에 기록될 거라고는. 준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역사책에 함께 기록된다고요. 브라이언이 장민수의 이름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 주위에 모였어요. 기념관을 나오며 준우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 줄리아 선생님께 보내신 겁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태극기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옆에 쪽지 한 장이 있었죠. 줄리아, 우리는 영원한 동맹입니다. 마이너스 민수. 기념관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브라이언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죠. 그는 한국전에 관한 추가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의 발견을 열정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학기 마지막 수업이에요.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동맹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며 특별한 활동을 준비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와 봉투가 가득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의 장병들에게 편지를 쓰면 어떨까 합니다. 준우 씨의 도움으로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카투사 부대에 전달할 예정이에요. 브라이언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쓰면 될까요?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왜 그들의 동맹이 중요한지,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쓰세요. 교실은 곧 펜을 움직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KT는 눈물을 글썽이며 글을 썼고, 브라이언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창가에 서서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에 냉소적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동맹의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 브라이언이 편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제가 쓴 편지 읽어보세요.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크우드 고등학교 학생 브라이언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니라 피셔 선생님과 장민수 씨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어요. 정말 훌륭한 편지구나.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았어요. 민수가 보내준 그 배지였죠.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교편을 잡으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에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교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그저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니라 민수와 저처럼 카터 중령과 김 상사처럼 실제 사람들 사이의 유대입니다. 그것은 숫자나 비용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이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면 제 딸이 한국에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1년을 보냈죠.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어요.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남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민수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창가에 서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주머니에서 민수에게 보낼 답장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친애하는 민수, 30년 전 그날 당신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이야기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동맹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